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연설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만 아니라 실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의혹들, 대장동 비롯해서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꽤 많이 알려진 얘기들이긴 한데 한동훈 장관 말처럼 어떻게 실천할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쉬운 그 실천 방법은 이제 한 열흘 뒤면은 7월로 이제 회기가 바뀌게 되는데 이 7월에는 그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소집되지 않는 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구속영장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 가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오늘 포기 선언이 실천되느냐 실천되지 않느냐는 여야 간의 7월 임시국회가 합의가 안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안 열리면 일단 만약 7월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좀 맞아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열흘 뒤에 이 박광원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를 여는지 안 여는지 이걸 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예.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를 연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불체포 특권을 이번 기회에 포기하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까지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헌법 제44조가 지금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염원 아니냐. 내가 민주당이 앞장서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할 테니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동의를 해라. 그래서 제적 3분의 2, 200명 이상이 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고 이것이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그 찬성이 50%를 넘는다라면 불체포 특권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말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서 포기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실천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천까지는 좀 적지 않은 지난한 과정들이 있고 아니면 체포동의안 표기를 붙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가결표를 던지면 자연스럽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나는 포기했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이 가결에 찬성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상 이 공연불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이 실천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절차와 복잡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정말 말과 실천은 조금 아직은 그 중간 과정이 좀 많네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오늘 여당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와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5분 신상 발언을 보는 듯한 무렴치의 끝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하시는 교수님께서 민주당 이때까지 온 체포동의안 한 번에 처리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기현 대표님 글쎄요. 우리 김기현 대표님 글쎄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나간 버스 세우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나갔던 그러니까 체포한 다시 처리하자는 김기현 대표 얘기도 좀 있네요. 그러니까 저기 말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런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정말 검찰이 기획된 정치 탄압 수사이고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국회 연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는데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저 불체포 특권의 그 뒤에 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나와서 기자회견 오랜만에 기자회견 했을 때 기자들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아니
강도가 와서 대드는데 어떻게 강도를 그냥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불체포 특권을 쓸 수밖에 없다고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황 논리를 만들어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의 뒤에 숨었다가 지금 이제 와갖고 오늘 대표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물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뒤늦게 반성하고 그걸 하겠다고 한다면 그 실천 여부를 봐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놓고 그걸 다 시거를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걸 믿을 수 있느냐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것이 진행될 때 본인은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왜냐하면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회기가 열렸을 때는 자기가 원하지 않던 표결에 들어가거든요. 표결에 들어갔는데 민주당에서 또 다 대고 또 부결을 해버리면 또 이게 부결되는 겁니다. 사실 뭐 3.1절 때도 국회 그렇습니다. 임시국회 열렸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방탄국회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천적인 진정성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어서 저는 뭐 김기현 대표가 오늘 말한 것처럼 저 말이 정말 사실이고 진심 어린 말이라고 딱 한다면 지난번 버스 지나가기 전에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이 국민들이 갖는 가장 일반적인 좀 감정일 것 같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봉투역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에 나왔더라면 그러니까 이걸 왜 또 예전에 했던 말을 또 다시 가져와서 그걸 뭐 이제 와서 하냐? 또와 이제 와서가 이제 비판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데 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다 맡겼던 것이고요. 뭐 노웅래 의원 건이라든지 저는 오히려 윤관서, 이성만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저는 변호사로서는 개인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어도 상관없겠다. 그러니까 발부가 안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히나 노웅래 의원 재판 같은 경우는 당시 집에서 발견된 3억 원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 자체도 안 됐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번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녹취록상 조금 정황이 좀 뚜렷한 점도 있어 보여서 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은 본인께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녹취록 외에는 다른 수사나 이런 것들 없고 본인이 뭐 수사를 거부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포기에 대해서는 좀 뭐 칭찬해 주실 부분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기현 대표께서 굳이 저렇게 얘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었지 않았냐. 저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예. 뭐 다음에 뭐 체포동의안 뭐 다른 이재명 대표 외에 또 민주당에 대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때 한번 또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언제든 이제까지 과거도 그랬고 예.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뭐 당론으로 이걸 정할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과거 그러니까 올 초부터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면서 방탄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올 때마다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대통령도 수사받아라라는 주장에 응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답다 뭐 찬사를 좀 아끼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저런 발언들을 좀 했었네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나 정청래는 지금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뭐 본인이 결정할 수 없다면서요. 근데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 어떻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에게 이게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저는 그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성남의 부시 사건이라든지 등등을 보면 상당히 어떤 혐의가 짙어진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뭐 방탄하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제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백현동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쌍방울 문제가 지금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가 명확한 증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또 김인섭 씨라고
지금 백현동 같은 경우도 그 양반도 이제 명확한 증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번 유리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뭐 최근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해서도 그렇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신빙성을 지적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국면도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소 불리하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이제 있을 때 보면 왜냐하면 이 영장 전담 판사 인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법원장이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인사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지금에는 또 대법관 2명이 이제 곧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겨냥을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유지되기 전에 뭔가 이런 결단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한편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제 고려해서 오늘 이제 결단을 내렸고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영장 어차피 다 부결될 거니까 뭐 했지만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 영장이 기각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검찰이 안을 부담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은 또 검찰이 부담을 상당히 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왔던 게 어떤 결정적인 것이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오늘의 선택이 어떤 자충수가 될지 아니면 돌파구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사진이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김기현 대표의 메모가 포착된 저 사진인데 대역행의 시대를 적어놨다. 내일인가요?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게. 저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뉘앙스의 것 같은데요. 이 얘기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김은경 새 혁신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돈봉투 사건을 두고 보시는 것처럼 검찰에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이 인터뷰를 했다가 좀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구자영 차장님. 네. 여당에서는 이재명 아바타라는 얘기까지 벌써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왜 그 혁신위원장에 맡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은경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섰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전 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그리고 이 초선 의원의 젊은 정치인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2번, 3번 반복되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이 악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니 면모를 일신하자.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인물로 당을 바꿔내겠다. 이런 취지로 혁신위원장을 앉혀놨는데 그런데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그 3개의 의혹 중에 하나는 이것은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일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과연 김은경 혁신위가 민주당의 면모를 혁신시킬 수 있겠느냐. 오히려 지금까지의 의혹을 방어하고 현 지도체제를 엄호하는데 오히려 혁신위가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좀 그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주한 변호사님. 근데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게 있는데 실제로 현역 의원들이 혁신위에 참여하는 걸 꺼리고 있습니까? 실제 좀 그런 분위기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혁신위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어떤 재출마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혁신위가 앞으로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어디 계파에 속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계파적 색깔이 옅은 의원이라도 여기 혁신위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칼자루를 쥐게 되는 거 입장이 된다면 상당히 좀 난감한, 당내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위 참여가 본인에게 좀 불리익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좀 저변의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국회 연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 1위부터 바로 만나봤습니다.